274번입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 4개와,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 1개와, 자, 밑면의 가로와 세로가 A이면서 높이가 B인 직육면체 8개와, 자, 밑면이 BB고 높이가 A인 직육면체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정육면체와 여기에서 바로 5개의 정육면체와 얘와 얘를 합치면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직육면체니까 13개의 직육면체를 모두 사용하여 빈틈없이 쌓아서 부피가 75인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체를 다 합하여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몇 개, 이 5개와 13개를 합친 18개의 부피가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는 말과 똑같겠죠. 자, 그럴 때 바로 스몰 a, b의 바로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피가 75로 나왔으니까 부피를 한번 적어보면, 자, 얘는 하나의 부피가 a 세제곱이니까 그게 4개 있으니까 4a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얘는 부피가 b세제곱인데 하나만 있으니까 플러스 b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부피가 a제곱 b가 8개 있으니까 바로 8a제곱 b로 표현하면 되고, 자, 마지막은 부피가 ab제곱인데 5개가 있겠네요. 그죠? 얘가 5개가 있으니까 자, 5배의 ab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고,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부피가 75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 바로 부피가 75가 되는 바로 스몰 ab는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체의 합이 바로 75니까 우리는 이 AB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인수분해꼴 형태로 나타내주면 바로 75의 약수를 이용해서 뭔가 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공식이 적용이 안 되겠네요. 뭐, 치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문자가 2개인데, 자,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인데, 가만히 보니까, A는 3차, 2차, 1차, 여기는 A가 없으니까 상수어. B는 반대로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런 꼴이죠. 그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A 세제곱에 자, 2차가 8A 제곱인데 8BA 제곱으로 표현하고 5AB 제곱은 바로 5B 제곱 A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비세제곱으로 나타내면 얘가 7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A에 대한 3차식의 내림차순 정리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 B를 뭐로 본다? 일단 숫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수로 갚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세제곱의 바로 최고차항의 수는 4니까 바로 1, 2, 4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B는 상수항은 B 세제곱이니까 B 세제곱의 약수는 자, 1도 되겠지만 B도 되고 맞죠? B 제곱도 되고 B 세제곱도 되겠죠. 자,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여서 어디에 대입해 준다? 자, B가 지금 상수니까 A에 바로 이 값을 대입해줘서 0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1을 대입해봤자 A 자리에 1을 대입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마이너스 1을 A 자리에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에 A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8B가 되고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B 제곱이 되면서 B 세제곱이 되니까 이 자체도 0이 되지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자, b 정도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플러스이니까 b보다는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b를 우리가 지금 인수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b의 세제곱.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8b의 세제곱.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B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니까 9B 세제곱 마이너스 9B 세제곱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는데 자, A가 문자니까 4자만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A 제곱이니까 개수는 8B를 적으면 되고 여기는 A에 대한 개수는 5B 제곱이 되며 마지막은 B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 전에 무엇을 대입하니까 0이 되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B를 대입하니까 0이 되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무엇을 바로 마이너스 B로 나누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4가 내려옵니다.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4B가 되겠네요. 더하면 4B가 되고 곱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4B 제곱이 됩니다. 자,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b제곱이 되면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겠네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더해버리면 0이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b니까 자, 플러스 b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자, 문자가 A니까 여기에 A 붙여주고 여기에 A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2차항이 4A 제곱, 1차항은 플러스 4AB, 상수항은 B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이 자체가 뭐가 되죠? 2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얼마다? 75다 이 말이겠죠. 그럼 7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되겠네요. 왜? 곱으로 나타났으니까 75를 바로 숫자를 약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자, 5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 1은 5, 5, 25. 15는 다시 5, 3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A 플러스 B가 바로 무엇이다? 3이다. 그리고 2A 플러스 B가 무엇이다? 5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되는 것을 인수분해 했는데 이게 75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차수가 1차, 2A 플러스 B가 차수가 2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B가 자연수니까 A 플러스 B는 3, 2A 플러스 B는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A, B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3이 될 것은 1, 2밖에 없겠죠. 그러면 A, B가 1, 2가 되어야 됩니까? 2, 1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2, 1이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이 2가 돼야 되고 B 값이 1이 되는 걸 연립 방정식을 안 해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값, B 값을 찾았으니까 바로 두수 A,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부피가 75라는 것을 가지고 이 좌변에 있는 식을 뭐 하면 되겠다? 인수분해해서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바로 75의 약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5번입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일 때
자,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 A, B, C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문자 A, B, C가 있는데 항이 6개나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모든 문자의 차수를 보니까 A는 3차, B는 3차, C가 몇 차예요? C가 2차네요. 따라서 C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나타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만 C 제곱이 있고 또 C에 대한 1차가 없으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상수항이 되겠죠. 그러면 C 제곱으로 먼저 묶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B 마이너스 A로 선생님은 표현하겠습니다. 자, B-A의 C 제곱이 되면서 자, C에 대한 1차 항은 없고 나머지 이 네 개가 바로 상수항이 되겠죠. 그럼 반드시 상수항으로 뭐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A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A 제곱을 보니까 여기가 B 마이너스 A 형태로 나타나서 선생님은 바로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이렇게 상수항을 먼저 두 개를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자,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 보면 여기가 B가 되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B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부분도 어떻게 B 제곱으로 묶으면 맞죠? B 제곱으로 묶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보면 자, 앞에 부분은 그냥 B가 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저 1차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자, B-A가 힌트라서 이렇게 두 개 묶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공통으로 모두 다 있습니까? B-A가 모두 다 공통으로 있네요. 따라서 B-A로 묶어 보면 앞에 부분은 C제곱,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 되어도 되고 또는 얘가 0이 되어도 되겠죠. 그러므로 B-A가 0이니까 A 이꼴 B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고 또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니까 보이죠? C제곱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꼴 B면 우리가 무엇이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고 C제곱은 A제곱 B제곱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바로 빗변이 뭐가 되는 빗변이 바로 C가 되는 C인 직각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면 이런 바로 두 가지의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다? A, B, C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면 기억이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요. A가 B보다 크면 보세요. 얘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으니까 A가 더 크니까. 그런데 두 개 곱해서 0은 돼야 되니까 저 이등변 삼각형은 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어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때 직각은 빗변이 반드시 무엇이다? C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면 이 이등변 삼각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빗변이 C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누가 됩니까? 바로 빗변이 되죠. 자, 따라서 C는 A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B가 C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면 B변이 가장 길다고 했는데 B가 C보다 크다는 말은 B가 더 길다는 말이죠. 그럼 니은은 직각삼각형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직각삼각형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B가 C보다 크다는 말은 이 말은 바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 개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얘가 결론적으로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직각삼각형이 될 수 없다. 즉,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와 B는 뭐 해야 된다?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A와 B가 같아야 되는데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바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디귿은 B가 C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B가 C보다 크다. 이것도 니온과 마찬가지인데 B변이 가장 길어야 되는데 B가 클 수도 있고 같다. 같으면 안 되겠죠. 왜? B변이 C니까. 따라서 얘도 직각삼각형은 될 수 없고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등변 삼각형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A와 B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같으면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A와 B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C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디귿도 3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과 디귿, 바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A, B, C의 조건에 따라서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빗변이 C면요. 빗변이 C가 되려면 나머지 A, B보다는 C가 반드시 뭐 더 깁니다. 빗변은 다른 길이보다는 항상 다른 변의 길이보다는 항상 길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76번 마찬가지네요. 세 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A와 2B가 같다는 것도 있고 자, 다음과 같은 이 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여기에 먼저 A 자리에 2B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이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합시다. 자, A도 가장 높은 차수 2차, B도 가장 높은 차수 2차, C도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편하게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의 2차는 이 부분 두 개니까 바로 B-C로 묶어내면 되겠네요. B-C에 바로 A 제곱이 되겠고, 이제 A 항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B-C가 나와야 되니까 A로 묶어버리면 B제곱 C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줘 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바로 A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니까 상수항은 100%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얘가 B 마이너스 C 형태로 꼬집어 넣을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C제곱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묶어보세요. 자, 이렇게 눈치를 좀 차리면서 해야 돼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바로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었으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C제곱이면 마이너스 C제곱이 아니고 BC로 묶어야 되겠네요. 맞죠? BC로 묶어야 됩니다. BC가 같으니까. 자, 따라서 이번에는 플러스 BC로 묶으면 되겠죠. 플러스 BC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럼 앞에 부분은 여기서 B가 남고,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C. 이런 형태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이 부분이 뭐로 합작꼴이 되니까 B-C, B 플러스 C에 여기가 A가 붙어 있는 이런 꼴이 되니까 누가 공통인수입니까? 바로 B-C가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B-C로 묶어주면 앞에는 A 제곱이 남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BC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연습해 봤는데 이 자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보라고요? A를 잠시 뭐로 봐라? X로 봐버리면
A를 X로 봐버리면 훨씬 눈에 잘 보일 거예요. 11 맞죠? 여기에 BC가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 찍찍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가 됩니다. 그러니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X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A로 이렇게 바꾸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적어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B 마이너스 C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0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2B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A가 2B와 똑같으니까 A 자리에 바로 2B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B-C가 되고, 여기는 2B-B니까 B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2B-C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세 수를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A, B, C는 길이죠. 길이기 때문에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 없죠. B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식에서 B-C가 0이니까 B와 C가 같을 수가 있고, 자, 또는 2B-C가 0이니까 C가 누구랑 같을 수가 있다? 2B랑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바로 4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와 B와 C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40이라는 조건도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B와 C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와 C가 같아버리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와 2B도 같다는 이런 조건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A와 2B도 같다는 이런 조건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와 C가 같으면 결론적으로 A도 뭐와 같다? 2C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B는 뭐와 똑같다? 바로 2분의 A와 똑같고 여기서 C는 뭐와 똑같다? C는 뭐와 똑같다? 2분의 A와 똑같다. 이렇게 A, B를 한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B와 C를 한번 더해 보세요. B와 C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A가 되죠. B와 C를 더해버리면 A가 돼요. 여러분들 삼각형을 만드는데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의 길이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삼각형이 이루어질 조건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 파트. A와 2B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B와 C가 같기 때문에 A는 2C와도 같습니다. 그럼 B는 2분의 1, C도 2분의 A가 되어서 B 플러스 C가 A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B와 C는 같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무 조건이 없으면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가 있는데 A와 2B가 같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B는 C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C는 2B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 A를 뭐로 표현할 수가 있다? 2B로 표현할 수가 있고 C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2B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요것을 B와 각각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바로 40이 되니까 바로 5B가 40이 되므로 B는 바로 얼마다? 8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B가 8이면 A는 얼마이죠? A는 B의 2배니까 16이 되고 자 C 또한 얼마가 된다? 바로 16이 되어서 바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자, 그때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네요. 자,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누구와 누가 같다? A와 C가 같다고 하네요. 그죠? A와 C가 얼마로? 16으로 똑같은 길이가 되고, 자, 여기 밑변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해야 될 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넓이를 찾으려면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끊는다고 했죠. 그럼 얘가 수직 얼마? 2등분이 된다. 자,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높이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높이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16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 4의 제곱을 빼도 되겠지만, 자, 4와 16이 지금 몇 대 몇이죠? 1대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대 4가 되니까 얘는 4, 4, 16에서 1을 빼면 얼마? 루트 15의 b가 되어야 되겠대요. 근데 1이 4배 되었으니까 높이는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4루트 15가 되면 된다. 이거 계산해도 여러분들 4루트 15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때 256에서 16을 빼도 되겠지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이용하면 돼요. 더하면 얼마죠? 20이 되고 빼면 얼마입니까? 12가 되니까 20은 4, 5, 20이고 12는 4, 3, 12가 되니까 4가 두 개 나와서 4루트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높이를 찾았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높이가 4루트 15가 되어서 2와 8이 약분하면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16루트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꼭지각에서 밑변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서 높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77번입니다. 자, A, B, C 순서대로 크기 순위 A, B, C가 바로 A가 가장 크면서 C는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가 가장 작은 수 2라면 B는 2보다 큰 수가 돼야 되고 A도 더 큰 수가 되는 그런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을 만족해 준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식 보입니까? 자, 얘가 바로 뭐죠? 합이죠. 얘가 뭐예요? 둘입니다. 얘가 뭐죠? 곱이죠. 자, 마이너스니까 합둘 차곱 기억나나요? 스마일 공식. 스마일 공식 기억납니까? 이 식을 바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스마일 공식이 나와야 돼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된다는 거.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스마일 공식이 어떤 그림이자 요렇게 AA가 같고 요렇게 BB 같고 요렇게 CC 같은 이런 공식을 우리가 스마일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시겠나요? 그럼 얘가 바로 얼마다? 28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B, C가 모두 다 2 이상인 2보다 큰 자연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 자연수끼리 곱해서 280이 되었으니까 280을 먼저 뭐 해본다? 소인수분을 해보면 되겠죠. 280은 28 곱하기 10이니까 10은 2, 5 하나씩 나오고 자 28은 4, 7이 28이죠. 그럼 4는 2가 두 개고 7이 하나니까 결론적으로 280은 2가 몇 개? 3개가 되고 5가 하나, 7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2의 세제곱, 하나가 5, 하나가 7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의 세제곱이 2를 더 쪼개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A, B, C가 2 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그냥 8, 5, 7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자연수 3개의 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2가 3개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4, 하나가 10, 하나가 7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큰데 C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자, C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될 수가 있어요? 2가 될 수가 있죠. 맞나요? 2 이상이니까. 그러면 B는 C보다 커야 되니까 3이에요. 가장 작은 값은 3이 되겠 얘가 2일 때 물론 3, 4, 5, 6이 다 될 수가 있지만 자 얘는 그러면 또 가장 작은 값은 뭐로 볼 수 있다? 4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러면 보세요. 이 B 플러스 C는 가장 작아봤자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A, B, C가 이렇게 두 개씩 더할 때는 이 값이 모두 다 얼마보다는 커야 된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최소 5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로 이런 값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 이 세 개는 두 개만 곱하면 4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8로 봐도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하나는 8이 되고 하나는 5가 되고 하나는 7이 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하면 4가 되면 버리면 4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 어떤 두 수를 더해서 4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세 수 중에 한 수는 8, 하나의 수는 5, 하나의 수는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8이고 누가 5인가 누가 7인가를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체크하느냐면 보세요. A가 B보다 크죠. A가 B보다 큰데 C를 양변에 한번 더해 보세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양변을 더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번에는 B는 얼마보다 C보다는 크죠. 이번에는 양면에 A를 한번 더해보세요. A를 더해보면 양면에 A를 더해도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는 큰데 A 플러스 C보다 누구는 더 큽니까? A 플러스 B가 더 커버리죠. 따라서 가장 큰 숫자가 A 플러스 B가 되고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다시 A 플러스 B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바로 C 플러스 A가 크고 가장 작은 게 B 플러스 C가 될 수밖에 없다. 1등, 2등, 3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는 항상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작은 B 플러스 C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5가 되어야 되고, C 플러스 A가 7이 되어야 되고, 바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B 플러스 C는 5가 되고 C 플러스 A는 얼마가 된다? 바로 7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곱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문자 3개씩 3개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연립 방정식을 푸느냐면 모두 다 더해버립니다. 와장창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좌변은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니까 두 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변은 8과 5와 7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2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 플러스 B가 8이잖아요. 요게 8이잖아요. 요 두 개가 8이니까 C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B 플러스 C가 5죠. B 플러스 C가 5니까 B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5, B 값이 3, C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세 수를 다 곱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스마일 공식인데 스마일 공식을 여러분 눈치챘으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자연수들의 곱이니까 280을 소인수분해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857이라고 간주하면 안 되고 왜 얘가 4 같은 것은 될 수 없는가? B가 가장 작은 수가 2가 될 수가 있을 때 C는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최소 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수를 더한 것들은 모두 다 5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는 8, 하나는 5, 하나는 7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두 개, 두 개, 두 개씩 나왔을 때 와장창 다 더하면 바로 합을 알 수가 있어서 A, B, C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78번입니다. 자, 루트 속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자, 루트가 자연수가 된다. 루트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 속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죠. 완전 제곱식. 자, 그럴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 n도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가, 이 분수 자체가 뭐뭐의 제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곱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자를 먼저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즉,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 상태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6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16을 x로 치환해서 분자만 어떻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x의 4제곱에 9배의 x의 제곱에 바로 4배의 x에다가 플러스 12를 이렇게 당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인수를 한번 찾아보면 x자리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12하고 더하면 13이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이 맞아야 되니까 바로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의식은 반드시 x 마이너스 1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편하게 조립제법을 4차니까 해볼까요? 자, 4차의 개수 1, 3차 없네요. 제곱의 개수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1차의 개수 마이너스 4가 되고 상수항이 12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무엇으로? 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었으니까 바로 1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은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8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은 x-1로 표현하고 얘는 3차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2는 어떻습니까? 8,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어서 요렇게 하면 20, 요렇게 하면 20이 되네요. 그죠? 아,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를 또 인수로 가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마이너스 2로 또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1이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얼마가 된다? 12가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도 보세요. 얘 2차니까 1, 1 어떻게? 3, 2에 마이너스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x 마이너스 1이 하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로 적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하나 있고 자, 그리고 x 플러스 2가 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어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을 x로 바꿔 놓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x 자리에 16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16을 대입하면 얘는 15가 되고요. 15가 되고 얘는 16을 대입하면 18의 제곱이 됩니다. 16을 대입하면 바로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5 곱하기 18제곱 곱하기 바로 13이 되는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18도 우리가 더 소인수분해가 해줄 수가 있네요. 그죠? 얘가 2, 9, 18이죠. 그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자, 15도 어떻습니까? 3, 5, 1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2는 몇 개가 되고 2는 3, 5, 15 맞죠? 2는 3, 5, 15가 맞고 여기는 2, 9, 18. 그러면 이 자체를 뭐 해주는 거죠? 요게 18이니까 제곱을 해주면 2는 두 개가 되고 3은 여기 네 개인데 곱하면 지수법칙에서 4인데 3이 하나 더 있으니까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얼마? 5 하나, 13 하나.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바로 분자를 뭐 했는 거다? 계산해서 소인수분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분자가 무엇이 된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다섯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으로 되네요. 그리고 분모는 n이면서 바로 얘의 바로보다 루트 값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바로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모든 인수들이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데 5와 13은 어떻습니까? 얘가 하나씩밖에 없죠. 따라서 n은 반드시 5와 약분이 되어야 되고 13과도 약분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5가 없어져서 1이 되니까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분수 형태일 때도 우리가 약분을 해서 지수가 모두 다 무슨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짝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은 반드시 5와 13은 꼭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3도 어떻습니까? 3도 요게 3이 다섯 제곱이니까 바로 하나는 꼭 약분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N은 5하고 13은 반드시 있으면서 이 3은 어떻게 되겠다? 바로 반드시 하나는 약분해주면서 한 개 약분을 해주면 3의 4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의 4제곱은 짝수니까 또 두 개가 돼 있으면 두 개를 더 약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은 어떻게 지수가 몇 개 존재해도 돼요. 2도 어떻습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2의 제곱이 여기가 만약 제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돼서 2까지도 사라져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2도 어떻게 몇 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때 얘는 어떻게 이 세모는 얼마? 약분이 안 되어도 되고 되려면 몇 개까지? 두 개가 돼서 모두 다 약분이 되든지 2의 영제곱이면 1이니까 약분이 안 되든지 맞죠?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홀수계가 돼야 되죠. 왜냐? 얘가 홀수니까 맞죠? 3의 4제곱이 되든지 3의 제곱이 되든지 3의 영제곱이 되든지 따라서 반드시 한 개는 꼭 와야 되고 아니면 세 개가 오든지 아니면 다섯 개가 오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5, 13은 반드시 오는데, 5와 13은 반드시 오는데, 2는 안 와도 되고, 0제곱이 돼도 되고, 되려면 2제곱까지. 3은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홀수 지수만 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2가 안 와도 되고, 3이 하나 오고, 5 곱하기 13이 되어도 되고 2가 안 온 상태에서 3이 3개가 오고 5가 13이 오든지 2가 안 온 상태에서 3이 5개가 오고 5 곱하기 13이 되든지 이해되나요? 아니면 2가 2개 온 상태에서 3이 꼭 한 개를 오고
5 곱하기 13이 되든지 2가 두 개 온 상태에서 3이 3개 오고 5 곱하기 13이 되든지 2가 두 개 온 상태에서 바로 3이 5개가 오고 5가 오고 13이 오는 이런 토탈 몇 가지? 6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n을.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해되죠? 그러면 n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영제곱이 약분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루트에 자, 체크해 봅시다. 2의 영제곱은 약분 안 되니까 2의 제곱은 여기 하나 있고 3은 한 개가 약분되니까 3의 4제곱이 있겠네요. 그리고 5와 13은 무조건 약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얘는 얼마 된다? 2의 제곱, 3의 4제곱이면 얘는 루트 자, 바로 2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되어서 18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자연수 18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엔 n이 2의 영제곱, 3의 세제곱 형태라면 2의 영제곱은 2의 제곱은 반드시 가지고 3의 세제곱이면 3이 이제 두 개만 남겠네요. 5와 13은 모두 다 약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바로 6의 제곱이 되어서 이때 자연수는 6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 2가 0제곱이면 2는 두 개가 되고 3은 5제곱이면 3은 다 없어지네요. 맞죠? 약분 다 되죠. 5, 13이 다 없어져서 얘는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2제곱이면 2제곱 모두 다 약분. 3 하나 약분하니까 3이 4개만 남고 5와 14는 다 날라갔죠. 그죠? 얘는 바로 얼마 됩니까? 9의 제곱과 같아서 9의 자연수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2제곱은 모두 다 약분, 3세제곱 3 5개니까 3제곱만 남겠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제곱, 3제곱, 5제곱, 13까지 다 약분되었으니까 남는 게 1밖에 없죠. 따라서 1이라는 자연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1, 3, 9, 2, 6, 18 이렇게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뭐 하려고 체크해 보려고 한 거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바로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얘도 적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세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맞죠?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3이 지수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어서 6가지다.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6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두 번째 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방정식 파트로 들어가서 세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복소수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이제 방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